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에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관계의 문제에 유독 크게 상처받을까? 마치 나만 인생의 설명서를 받지 못한 채 세상에 던져진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당신의 시간은 어린 시절의 어느 한 지점에서 잠시 멈춰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부모이자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과거 보육교사였던 한 사람의 깊은 통찰을 통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성인의 삶의 발달 지연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성숙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한 아이의 상처가 성인이 된 우리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자란 아이들은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과업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발달 단계를 건너뛴 채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또래 친구들은 어려움 없이 해내는 직장생활, 인간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아주 기본적인 일들에서조차 버거움을 느끼게 되죠. 마치 아무런 훈련도 없이 갑자기 전쟁터에 던져진 신입사원처럼 말입니다. 신입사원의 실수가 아니라 그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듯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발달이 멈춘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대표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서로 겹쳐져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기 위한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첫째, 관계에서의 정서적 의존과 미숙함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무관심하면 아이는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설령 그것이 계속 실패하더라도 학대하는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견딜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이것은 어린아이에겐 지극히 당연한 생존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생존 전략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발달이 어린 시절에 멈춰버린 채 성인의 관계에서도 아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나 관계가 저절로 변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환상 속의 유대감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동화 속 마법을 믿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누군가를 알아가는 느린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너무 빨리 진전시키려 하거나 연인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해했던 것처럼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지 않거나 심지어 학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았던 안정감과 사랑을 성인이 된 후의 관계에서 채우려 하는 내면 아이의 절박한 외침인 셈입니다. 이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려면 외부에서 구원을 찾던 내면, 아이와 성숙한 내면의 어른이 손을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른이 내 안의 아이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안정감 발달 지연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의 일관되고 안전한 교감을 통해 내면의 안정감을 쌓아갑니다. 아이들이 애착 인형이나 담요를 꼭 껴안고
손가락을 빠는 행동들은 스스로 안정감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장하면서 점차 이런 외부적인 물건 없이도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방임과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외부의 안전장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어른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에 그 물건들이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내면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변화에 대한 극심한 저항,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대표적입니다. 비판이나 실패가 두려워 일을 미루는 습관, 혹은 회식 자리처럼 사회적인 상황에서 의지할 만한 단 한 사람이 없으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해야만 안심이 되는 강박적인 행동이나 기분이 나아지면 담배를 끊을 거야 처럼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특정 감정 상태가 먼저 갖춰져야만 하는 기분 의존적 행동도 내면의 불안정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어린 시절 아이가 언제든 돌아가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이별이나 이직과 같은 삶의 변화를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욱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면의 어른이 내면 아이에게 새로운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다시 양육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원숭이가 절벽 위에서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저 그거 놔 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원숭이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더 튼튼하고 안전한 다른 나뭇가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불안한 행동을 멈추라고 다그치는 대신 내면 아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정감을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인식의 지연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학대적인 환경에서 부모는 아이의 현실 자체를 통제하고 예곡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기에 부모가 말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다 내 탓이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와 같은 말들은 아이의 인식체계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왜곡된 필터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을 고의적이라고 단정짓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무례했을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들에 비해 그 상처를 훨씬 더 개인적으로 그리고 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 속의 싸움을 벌이고 실제이든 상상이든 한 번 받은 모욕감을 오랫동안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까다로운 이유는 실제로 유독한 가족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세상이 그 가족 시스템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내 마음을 알아서 읽어라 와 같은 가족 내의 암묵적인 규칙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틀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지연은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 또한 왜곡시킵니다. 별다른 증거 없이도 자신이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천사처럼 이상화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나만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이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동료 생존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내면 아이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접근을 넘어 이러한 왜곡된 믿음이 어린 시절 어떤 상처에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탐색하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상적인 기능 수행의 지연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방임이 남긴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부모는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돕고 머리를 감는 법을 가르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도록 챙기는 등 아주 기본적인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기 위해 손을 들어 확인해야 하거나 수표를 쓰거나 서명을 할 때 혹시 틀릴까봐 불안해합니다. 병원 예약을 하거나 보험 공제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켜져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특히 모든 것을 빠르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개인의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당신에게 마땅히 주어졌어야 할 보살핌과 가르침이 부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에 저 또한 3학년 때 독해 능력 부족으로 유급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화책을 발견했고 복잡하지 않은 대사와 그림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읽기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어린 제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 기능 수행의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치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방임했던 부모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건강한 분노입니다. 수치심에 압도되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제대로 돌리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울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유튜브를 통해 예산 짜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연습하는 등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에 없었던 수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건 당연해. 어린 시절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5번째는 부정적인 대처 방식의 고착화입니다. 중독적인 행동들을 발달 지연과 연관짓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를 전후로 고통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10대 아이는 완벽한 외모를 가꾸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고 끔찍한 가정환경을 잊기 위해 약물이나 술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 먹는 것에 집착하고 또 다른 아이는 부모에게 받지 못한 관심을 받기 위해 A학점 학생이 되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해준 천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감정을 다루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대신 여전히 외부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일 중독자가 되어 자신과 타인과의 친밀한 연결을 희생시키고 여전히 술이나 약물로 감정을 조절하려 합니다.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안전한 부모와 이야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유치원 첫날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가 부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랑스러운 재연결의 경험이
아이의 불안을 잠재우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비디오 게임이나 TV의 의지에 외로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대처 방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당신이 의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원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면 아이와 만나 그 대처 방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위안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나뭇가지 비유를 기억하세요. 아이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낡은 생존 전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따뜻한 새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며 이 5가지 지연의 모습을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문제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치유될 수 있는 상처이며 충분히 좋은 치유 과정은 우리를 다시 성숙하게 하고 멈춰 섰던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수치스러운 미성숙함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되는 지점들일 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독한 가족들은 종종 당신의 이런 기능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비난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방임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과정입니다. 담배를 끊든 상담을 시작하든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학대로 인해 멈춰버렸던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흥미진진한 여정인 셈입니다. 건강한 부모는 아이가 인생이라는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 혼자만 받지 못한 것 같았던 그 인생 설명서는 사실 사랑받고 보살핌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경험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늘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